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게 배경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수사. 이 지휘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수원지검 2차장이죠. 지검장 밑에 2차장.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김형록 검사입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26일부터 감사원에 파견 근무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6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갑작스런 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차장검사급이 감사원에 파견 검사로 가는 것, 이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감사원에 파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부활한 거죠. 그러면 부활 자체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통상 부장검사급 정도가 감사원 파견을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위인 차장검사급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영록 차장검사는요, 감사원의 법률자문관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조사 2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이런 것들을 역임했고요. 최근까지는 수원지검의 공직, 기업, 강력범죄 전담부, 이게 형사 6부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수사부. 이 두 곳에서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의혹, 그 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두 가지를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장검사는 이 두 개의 부서를 지휘해가면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총괄 지휘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런 사람이 갑자기 감사원 파견을 가게 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한 지 불과 한 서너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거고. 그럼 요걸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감사원의 필요성에 의한 인사. 두 번째는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나?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매체의 보도도 그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도의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우선 감사원은 지금 열심히 전 정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감사원은 어차피 감사라는 거는 지나간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죠. 미래에 뭘 예방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뭐 출범 2, 3년 차가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1, 2년 차 때의 일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일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8월 1일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자기를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하는데 뭐 감사가 그럼 표적이 있지 뭐 표적 없이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표적 감사다 뭐 이런 거는 항변으로서는 부족한 거고요. 자기들이 뭐 감사를 당했는데, 당하는 게 아니고 뭐 감사는 원래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보장된 거죠. 안 걸리면 되는 거죠. 또 뭐 걸리더라도 별거 아닌 거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결국 트집 잡기식 감사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가능한 논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되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올 하반기, 근데 그게 10월 달부터라고 합니다. 10월 달부터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수처 얼마나 막강합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고발 사건이 있거든요. 그 고발 사건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직권남용 감사를 한다, 이런 고발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홀딩 가지고 있어라.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결국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역공을 취하겠다,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복수사,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그런 조치인데, 이 자체가 저는 뭐 직권남용이 된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감사원도 천하의 공수처를 감사하는데 뭐 좀 여러 가지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검사를 파견받아서 지금 검찰과 공수처는 어차피 약간의 대립각에 있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사를 파견받았다. 근데 거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호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 지난 21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인사를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감사원장한테 인사를 다니는데, 그때 감사원장이 이 법률보좌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청을 받고 곧바로 21일 날 요청받고 곧바로 23일 날 발령을 내서 26일 근무하라, 이렇게 된 거. 그야말로 전격적인 인사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업무 지원 등 파견의 필요성과 파견 대상자의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해서 검찰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적임자를 파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상 부장검사급을 파견하는데 왜 이번에는 차장검사급이냐. 그리고 파견 필요성 다 인정하는데 왜 하필이면 쌍방을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휘하는 사람을 파견을 보냈느냐. 지금 검찰로서 또는 정권 전체적으로 보면 쌍방울 그룹과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수사 지휘자를 뺀다, 감사원으로. 저는 오히려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을 뺐느냐 이거지. 이런 겁니다. 자, 이 자리는 수원지검 2차장, 이 자리는 이 김형록 차장검사하고 31기 동기인 김영일 평택기청장이 직무대리를 한다고 하고요. 여기다가 조주연 대검 국제협력단장이라는 사람을 보강한다고 합니다. 그럼 조주연 단장은 누구일까요? 해외 도피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 사람이 실질 지금 오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 싱가포르로 도피했다가 지금은 태국으로 간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태국에 들락거려 가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만나고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했고요, 여권 무효화도 했고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에는 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소송하고 이러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주연 국제협력단장을,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파견 근무, 이 사람을 수사팀에 보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본, 취재한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대한 차장검사에 대한 교체는 쌍방울그룹 수사에 대한 문책이지, 감사원의 파견 요청에 따른 검찰의 결정, 이거에는 방점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정말 문책받을 정도였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5월 달에 이 수사부서의 수사관 한 사람이
쌍방울 그룹에 가 있는 수사관 출신 간부한테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갖다 줍니다. 그 사람 지금 구속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를 하기 위해서 그 수사 자료를 빼낸 거죠.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그 수사 자료가 유출된 지 며칠 안 있어서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를 합니다. 5월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론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책임을 왜 지금 와서 묻느냐?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이르는 9월 9일이 이제 선거법,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그 공소시효였습니다. 그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 1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대장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다 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 부지 아파트 용도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했는데, 이때 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기소는 못했느냐? 그것도 거짓말인데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은 그러면 왜 못했을까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명확하게 그 시점까지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나 대검, 특히 대검이죠. 뭐 이원석 대검찰청 대검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해 보이는데 아마도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 기소를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수사가 너무 늦어지고 질질 늦어지고 핵심적인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를 문책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빼서 감사원으로 파견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감사원 파견 다른 사람 보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을 감사원으로 보냈다. 그거는 감사원의 필요성이 아니고 검찰에서 자, 너 책임져, 이랬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정말 앞으로 제대로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굳이 지휘자 교체할 필요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어차피 이 수사 틀렸다, 그럼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교체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수사팀이 판단을 잘못해서 또는 관리를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검찰총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조주현 검사를 그 보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전망을 꽤 밝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사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하고 형사육부에서 따로따로 그 수사하다가 이 통합수사를 한 것도 최근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어차피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부분과 그 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이 없었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당연히 없는 거죠. 아니, 돈을 횡령을 해서 뭔가 자금을 만들어 놔야 이재명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거를 하나는 형사육부에서 하나는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자체도 판단 미스다. 그렇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수사 지휘자를 문책하고
그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을 갖다 놨고, 그 다음에 해외 송환 뭐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안다는 사람을 보강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그 다음에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도피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 수사를 매듭 짓는 데에 상당히 희망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의 전격 교체, 이 배경이 과연 뭐냐,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